세이크리아의 기원과 모티브. 세이크리아에서 발행된 제국지리 도감 제1권에 따르면 세이크리아는 태초의 성자 알리사노스로부터 발현한 교단으로 인해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알리사노스가 루페온을 대면할 당시에 무릎 꿇고 있었던 자리와 그 주변의 언덕이 우리가 현재 세이크리아의 수도로 알고 있는 라사모아죠. 세이크리아는 이 라사모아를 중심으로 하는 외대륙에서 발현하였으나 이후 둘러싼 외대륙까지 7개의 다리로 연결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저들 사이에선 이 대륙의 모티브가 유토피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유토피아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죠. 세이크리아는 대륙 외에도 동쪽으로는 카일라스 대양과 겔미르 대양, 서쪽으로는 플로레온 대양과 테르메르 대양을 영해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테르메르는 과거 포튼쿨 전쟁을 일으켰던 세이크리아의 대주교인데요. 속삭이는 바다에 니나부와 관련된 섬이 있듯이 이 테르메르 대양에서도 테르메르와 관련된 섬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크라테르가 알리사노스를 축복하지 않은 이유. 최초의 사제 알리사노스는 유일하게 지혜의 신 크라테르에게만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리사노스는 크라테르에게도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사노스가 크라테르를 직접 만나 가르침을 얻었기 때문이죠. 몰다이크에 숨겨진 이야기. 신의 수수께끼에 따르면 여신 크라테르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지혜를 찾는 알리사노스에게 한 가지 여정을 제안합니다. 알리사노스는 이 여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 답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누군가에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후 알리사노스는 모습을 드러낸 크라테르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크라테르가 훗날 왜 인간들에게 모든 지식이 모여있는 공간 움벨라를 하사했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아크라시아의 중심으로 디자인된 세이크리아. 공개된 알데바란의 바다 지도와 금강선 CCO의 언급에 의하면 알데바란의 바다 쪽 대륙들은 세이크리아 대륙을 중심으로 방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비에나의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도에서 알데바란의 바다를 중심으로 편집한 지도로 바꾸어 보면 얼마나 세이크리아가 중심의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과거 레오나트의 북쪽이나 트리니타스해에 세이크리아가 위치했을 것이라는 유저들의 예측들도 있었는데 이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지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세이크리아와 플레체의 관계. 오늘날의 세이크리아는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방국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주권을 행사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국가이죠. 현재 세이크리아의 연방국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국가는 아만의 고향 플레체뿐입니다. 운명의 빛 에피소드에 등장한 세이크리아의 공식 서신에 따르면 플레체가 세이크리아 신성 연방 소속의 공국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사실 아르테미스도 세이크리아처럼 연방국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플레체와는 다르게 세이크리아 연방에 소속된 국가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연방국인지는 정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세이크리아 출신인 바루투를 보면 아르테미스가 세이크리아 연방국일 것 같기도 한데 이부 스토리에서는 세이크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 만큼 여러 연방국들과의 관계가 좀 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루페온 신상의 모습이 바뀐 이유. 황혼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카다룸 제도에는 루페온 신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루페온 신상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루페온의 모습과는 디테일이 다른데요. 엘가시아의 루페온 신상과 비교해보면 그 외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크게 눈에 띄는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근육질의 몸, 사라진 후광, 왼손에 든 천칭이 있는데 이는 각각 강력한 무력, 빛의 부재, 심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황혼 세력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거나 황혼 세력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루페온 신상의 양옆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들도 황혼 세력의 상징인데요. 로스트아크 설정집에도 소개되어 있는 이 오벨리스크는 황혼의 섬에 있는 황혼의 예배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 세세한 부분에 디테일했던 로아팀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도한 연출이라고 생각되네요. 솔라스가 아만에게 죽었어야만 했던 이유. 베른 신형 탐사선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항해 모험물인 세이크리아의 향로는 세이크리아의 운반선이 소용돌이 해역을 만나 유실된 물건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향로는 사실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는 물건으로 후르잔 남부 에피소드에서 라크리마 신전으로 여신의 성물을 찾아 나설 때
난파된 세이크리아의 배에서 보았던 그 향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 배에 솔라스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배에 남겨진 쪽지에 따르면 솔라스는 원래 기에나의 성물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적에 실패하고 영 진전이 없자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솔라스는 아마도 이 임무를 위해 루테란으로 향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루테란의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솔라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만 아만에게 맞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솔라스가 기에나의 성물을 찾는데 진척이 있었더라면 솔라스가 아닌 다른 사제가 죽게 되거나 어쩌면 반바절 사태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에나의 성물은 황혼 세력의 손에 들어가 바다에 퍼진 카제로스의 도끼를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만이 참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네요. 19년도부터 스포하고 있었던 그림자의 존재. 노아팀은 사실 그림자의 존재를 19년도부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프로키온의 바다에는 오픈 초기에도 존재했던 황혼의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마치 황혼 세력의 비밀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하는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황혼 세력이 아만과 모험가 일행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당 안에서 그림자를 언급하는 NPC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쿠크세이튼의 광기 악마들처럼 보이는 괴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NPC의 대사에 집중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세이크리아를 섬기는 이는 마치 그림자와 한패이거나 그림자이면서 황혼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미 황혼 세력들 사이에 그림자, 즉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주요 인물로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강력함을 강조했던 베로니카가 그림자인 걸까요? 세르가토네가 굉장히 위험한 집단인 이유, 지난 로아온에서 황혼 세력의 비밀 조직인 세르가토네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세이크리아의 비밀 조직이 존재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포튼쿨 전쟁 발단의 원인 중 하나이며 신린들이 세이크리아를 극혐하게 된 원흉, 바로 새벽의 사제들 또한 과거 세이크리아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지금의 새벽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조직이었던 그들은 탐욕의 대주교 테르메르의 수족으로서 로엔델에 잠입해 아크를 훔치고 이를 지키던 신린들을 살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황혼 세력이 또다시 비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테르메르의 의지를 잇는다는 황혼 세력이기에 더욱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지배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신린들의 압도적인 마법의 힘에 굴복했지만 실마엘의 힘을 가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구스토와 관련된 그림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이유, 과거에 사라졌지만 그림자로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현재 세이크리아의 교황 구스토가 사제였던 시절에 아르테미스에서 아길로스라는 거대뱀 괴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을 새운 구스토와 아길로스 사이의 치열한 싸움은 아길로스가 허리에 큰 상처를 입으며 구스토의 승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탈진에 쓰러져 버린 구스토가 깨어났을 땐 아길로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길로스는 죽은 걸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걸까요? 뱀은 불사를 상징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이 녀석도 에키드나처럼 그림자로서 다시 등장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슈샤이어 모험에서에서 수집품으로만 등장했던 나카이서스가 결국 볼다이크의 던전 보스로 등장했던 것처럼 아길로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실리오의 오른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실리오의 오른손은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왼손과는 다르게 항상 검은 장갑을 껴서 가려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밀스런 바실리오의 오른손이 오히려 은근슬쩍 강조되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플래체에서 아만의 힘을 개방해주는 장면과 카다룸 제도 컷신에서 쿠크세이튼과 대화하는 도중 포커스가 잡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카다룸 제도 컷신에서는 나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이라며 오른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른손을 이용해 아만의 힘을 개방해주는 장면과 함께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크세이튼도 바실리오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림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힘이 숨겨진 오른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카제로스가 오른손으로 아만의 로스트아크를 흡수했던 것으로 봤을 때 아만의 힘을 해방시켰던 바실리오도 카제로스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알데바란의 바다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붉은 에너지. 2026년 1월 금강선 CCO의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된 알데바란의 바다 지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에너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세 개의 탑에서 흘러나와 한 곳에 모여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카다름 제도에서 보았던 구원의 빛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지도 속 에너지의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이죠. 구원의 빛은 신성력을 추출해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카다름 제도에서는 이 장치를 이용해 해협을 가로막는 거대한 결계와 수많은 사람을 세뇌시키는 힘을 가진 순종의 종을 구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죠. 단 하나의 탑에서 나온 에너지임에도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황혼은 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대체 어디에 사용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험가는 어떻게 이 힘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스토리 2부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